영어 발음은 비트박스입니다. 비트박스 소리의 차이가 엄청나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 다양한 비트박스 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과대포장해서 장사하는 영어 강사들이 만들어낸 과대한 사기입니다. 영어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는 원어민의 발음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원어민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소리를 본인이 못 내서 라고 말하는 강사들도 있죠. 그러니 정확하게 자기가 소리를 내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내가 비트박스 못해도 비트박스 소리 모든 것을 구별합니다. 자신이 비트박스 못하면 비트박스 들을 수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을 뭐로 샬라튼, 아는 척하는 사기꾼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소리를 못 낸다 하더라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영어 소리는 비트박스처럼 소리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듣는 사람이 내가 이 영어의 비트박스 소리를 언어가 아닌 그냥 비트 소리로 판단하고 의미가 있는 메시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가 선별할 때 이것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언어로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영어의 발성이 다른 것도 아니며 소리내는 방식이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아니며 여러 개의 비트박스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청각은 수많은 비트박스 소리를 차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뇌의 선별에 달려 있는 거죠. 소리가 메시지인지 그냥 소리인지 판단하는 이 뇌를 결국에 자극해서 소리가 아닌 의미로서 듣게 해야 됩니다. 다시 갑니다. 소리가 아닌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하지만 문자는 소리와 다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자는 비트박스의 리듬감도 소리의 약강도 없는 것으로 소화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를 눈으로 읽어보아도 소리를 내게 됩니다. 머리는 소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아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t the Smithsonian National Museum. 자,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 아프리카 아메리카 히스토리. 흑인 미국인 역사와 문화에 관한 그러한 국립박물관에서 curators engage with, 큐레이터들은 engage with public, 어떠한 무리와 소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brings varied relationship, 다양한 관계를 institution of American slavery, 미국 노예 제도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One challenge, 하나의 도전은 to bring the scale of institution, 그 노예 제도의 스케일을 또는 it's seemingly distant in time, 시간적으로 격차가 있는, 시차가 있는 거죠. 그것의 외관상 그러한 시간적인 격차,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적인 시간차를 to life, 좀 더 생생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게 하나의 난제입니다. 다시 갈게요. 바로 그 노예제도의 스케일은 얼마나 컸을까 궁금하죠? 그 노예제도가 갖고 있는 시간적인 거리가 있죠. 옛날 거니까. 그것을 그냥 죽어있는 것이 아닌 to life, 생생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 살아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의 난제인 거죠. foregrounding, 그래서 physicality, 그런 육체적인 것, enslavement, 노예 상태의 어떤 신체적인 것을 눈에 띄게 하는 거, foreground, 좀 더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하는 것이 primary focus, 제1의 초점이에요. exhibition, 그 박물, 그 전시회를 위한 on the floor, 1층에서 1층 전시회에서의 초점은 바로 뭐다? 포커스는 이거다. 자, 그곳에서 큐레이터들은 carefully하게 arrange relics, 유물을 전시해 두는 거죠. arrange, 정돈해 줍니다. 이렇게 열거하면 demonstrate constraint, enslavement, 그런 노예 상태의 억압들을 보여주는 거죠. 전시에서 individual man,
개개의 남자, 여자, 아이들에 대한 tools used for physical confinement. 그러한 도구들, 신체를 가두는, 그러기 위해서 이용된 도구들, instrument, 장비들, punishment, 처벌을 위한 장비들, 그리고 machines, 기계들, used to automate, 자동화시키기 위해 이용됐던 기계, key features preferring, key features, 주요한 특징을 자동화시켰죠. 바로 cash crops, 작물을 팔기 위한, 시장에 팔기 위해 준비시키는 그러한 특징들을 자동화시킨 기계들, 이런 것들이 documented, 기록되어 있고 exhibited, 전시되어 있죠. alongside, carefully paced, 아주 신중한 그런 섬세한 속도로 curated,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구성된 narrative, 이야기로 함께 전시되어 있어요. tools, 그 도구는 arrange from child size chattels, 아동 사이즈의 chattels, 그러한 소지품 같은 용품들에서부터 change, 사슬 또는 커튼 진, 목화에서 씨를 이렇게 솜과 구별해내는 그 기계죠. 그런 기계 이르기까지. The narrative of African enslavement, 아프리카 노예 상태에 대한 그러한 narrative, 이야기는 deliver, 전달되는데 to citations, 그러한 인용구, 토마스 제퍼슨이 쓴 그 글에 나오는 인용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alongside testimonial, 그리고 증언들과 함께 전달됩니다. From the individual slavers, 개개의 그러한 노예들이에서 나온 증언들. 그들은 그 증언은 articulate their lived experience, 그들의 생생한 경험들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죠. In regard to legislative decisions, 법률이 내린 결정에 관련된 생생한 경험, 그 결정은 바로 rendered, 그들을 properly, 재산으로 만들었던 그런 법률 결정이죠. rather than person, 사람이나 citizen, 시민이 아닌 재산으로. newly born republic, 새롭게 태어난 공화국에서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영어라는 것은, 글자라 보는 것은 여러분들 모르게 소리가 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소리가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소리를 의미로서 받아들이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이걸 의미로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비트박스의 어떤 강약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비트박스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트박스를 못 듣는 거 아니죠. 영어 소리를 여러분들이 내지 못한다고 해서 영어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비트박스에서 만약에 목청에서 나는 소리, 코에서 나는 소리, 비음을 내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못 냅니다. 전문가들이 내는 소리를. 그래도 여러분 그 소리를 다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어 소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잘못된 그러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자극해서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겁니다. R이든 L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투자하면 그냥 지가 알아서 구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영어 소리를 구별 못하는 건 발성의 위치가 다르거나 그들의 뭐뭐가 다르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비트박스에서 앞에서 내든 뒤에서 내든 발성을 또는 머리에서 내든 귀에 또는 비음을 내든 여러분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커다란 차이가 아니죠.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왜 다양한 소리를 내야 될까요? 다양한 소리를 내야 뭔가를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의미를. 그러므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소리를 선택했을 뿐이지 그 소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곧 영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다양한 소리에 대한 우리 뇌가 인지할 수 있는, 의미로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결국 뭡니까? 의미로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소리의 구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로서 인지했을 때 그 소리를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므로 소리의 차이가 엄청난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은 샬라천, 전문가인 척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